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50대에 접어들게 된 주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거라고,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를 해줄 수 있었던 사이다 마시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잊을 때나 쓰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제 손으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길 바라면서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 회사는 어릴 적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어요. 항상 아버지의 사무실에 찾아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멋있는 위치에 올라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일을 보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대한 겉모습들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 자세한 회사 내부 사정 같은 것은 전혀 몰랐지만요. 그 회사는 우리 가족의 역사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졸업을 한 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마케팅 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저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지요. 처음에는 낙하산이라고 많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당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을 땐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날 정도였어요. 회사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나름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어낸 성과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큰 자부심이기도 했었어요.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저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봐야 직원 몇 명 없는 중소기업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한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회사와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우리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우리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협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훈훈하다는 외모와 함께 전문적인 태도로 저를 매료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눈에 안경이라고 남들이 봤을 때도 훈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훈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우리 두 사람은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른 회사였지만 프로젝트로 인해서 같은 팀 동료보다 남편을 더 많이 만나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가진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유머 감각은 저에게 큰 인상을 주게 되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은 종종 만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거든요. 저 혼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였어요. 자꾸만 저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면서 어떤 순간이 제일 기뻤는지 사사로운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 저도 자꾸만 남편에게 그의 삶과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서로 스파크가 튀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그때는 운명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차 있었고 슬슬 저희 집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남편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매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망쳐지게 되면서 제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제일 많이 위로해 준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고 남편의 사랑과 지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라 그런지 아버지도 어렴풋이 들어는 본 것 같다면서 남편의 존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한다니 아주 갑작스럽기 그지없구먼. 홍기가 다 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이 느껴지니 원. 그 걱정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영광인걸요. 저희 두 사람 아직은 양가 부모님께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봤을 땐 아직 철부지인데 말이야. 장인어른,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배려심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영 씨를 위해 헌신하며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락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 자네의 진심이 느껴지는군. 우리 딸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어서 고맙네. 나도 부모로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네. 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고 허락하겠네.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자, 그럼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결혼을 축하하자고. 그렇게 건배사를 드시며 저희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 가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가꿔야 할 미래, 가정, 그리고 직장에 대한 계획 등을 상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하지 않기로 했고,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죠. 우리는 각자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삽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죠. 그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저는 남편이 저의 인생을 책임질 평생의 동반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생활은 바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며 웃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며 더욱 부부다운 사이가 되었죠. 남편은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회사에서의 일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경력도 더 많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 서로의 커리어를 지지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해내가며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회사와 우리의 회사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같이 실무를 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프로젝트가 성공함에 따라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낙하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진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한 건 전부 아버지의 덕이고 제가 못한 건 그럼 그렇지로 인식이 되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의 역할 분담 기로에 놓이게 되었죠. 이대로 계속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게 맞는 건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죠. 남편은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에게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두어도 좋다고 말을 했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조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많은 기대를 받으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고.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일을 그만둬도 괜찮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정말로 그만두는 게 맞을까? 아버지의 회사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옳을지 아버지께서 실망하지 않으실까? 당신이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회사 사람들을 휘어잡는 게 힘들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돼. 네가 다른 일을 찾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잖아. 여보 말이 맞는 것 같아. 회사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그렇게 회사 일을 놓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저의 입에서 사표를 쓰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약간 실망하신 눈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께 사표를 들이밀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다. 네가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많이 기대했지.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한 것 같아.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이 조금 복잡하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다.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회사를 잘 운영해도 의미가 없겠지. 하지만 네가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지 그거는 정말로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신도 없고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중요한 일적인 부분에서는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만 봐야 했어요. 저도 제 행복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에게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아버지께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일을 그만둔 다음부터 마음에 평온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다음부터는 생활비 부분에서는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 시간이 여유로워지니 오히려 집안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인해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저에게 남는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느껴 나가기 시작했죠.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새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정말 승진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새 프로젝트에 이름만 턱하고 올린 낙하산 임원이 남편의 공을 전부 가로채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결국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며 새 프로젝트에 영혼을 쏟아부었는데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의욕을 확 잃고 말았어요. 한 회사에서 일을 한 지도 10년 차가 되었는데 남편에게 완벽하게 애사심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죠. 나 말이야,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갑자기? 당신이 그렇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직을 하던지 해야지. 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 여기는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회사에서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아휴,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직하면서 생활 패턴도 바뀌고 재정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거야. 그런 결정을 당신은 혼자 내리기 전에 제대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면 안 돼? 나 능력 있어. 이 회사에 이렇게 발목 껴서 꼼짝도 못할 사람이 아니라고. 남편은 결국 하루하루 열불이 터져서 회사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야말로 장기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었고 총책임을 본인이 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찬밥 대우받으면서 연봉 하나 올려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게 화가 난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결국에는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 프로젝트의 결말 부분을 아무도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선 복수심에 불타올라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쓰고 말았죠. 저는 너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얼마든지 이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어디에 취직을 해서 새롭게 적응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저희 집에 반찬을 주러 오셨던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남편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이가 그냥 사표를 내던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의 결정을 지지해줘야 할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 본인이 이룬 공을 낙하산인 사원이 가로채갔다고 열이 받아서 사표를 쓰고선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내던지고 나온 거 있죠.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유, 사위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너도 너무 질책하지 말고 보드 맞출 생각을 해라. 아마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야.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너도 네 남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줘야 해. 친정엄마께서는 진심으로 말을 해주셨고 저도 그 말을 계기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 남편이 설마 본인만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거다 하면서 말이죠. 평소에 저를 무척이나 생각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 또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것일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잘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들었는데 말이다. 나한테도 잘된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한테 잘된 일이라니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니? 요즘 말이다. 내 경영 능력에 부족함이 보이는 것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위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뭐냐. 일만 잘하면 우리 회사를 물려받은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 말씀은 지금 그 일을 아버지 회사에 취직이라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다마다. 딸이라는 것은 회사 일에 적응도 못하고 손들고 떠났는데 사위가 와준다고 하면 고마운 일 아니겠냐?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눈이 반짝였죠. 아버지께서는 늘 회사를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회사에 입사를 했었던 것이었지만 저는 결국 낙오를 하고 말았죠. 그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조금만 더 버텨봐라 몇 번이나 말을 하셨었지만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결혼을 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었기 때문에 회사 일보다는 가정일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을 더욱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많이 달랐었나 봐요. 저에게 그동안 들었던 남편의 능력을 믿어보시기로 했다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끝낸 상태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하지? 퇴직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남편이 바로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경력도 살릴 수 있고 또 능력이 저보다 출중한 남자니까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싶었어요.
저는 비록 텃세와 제 능력치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낙오자가 되었지만 우리 남편은 달라도 한참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남편은 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겠다고 했고 이직 준비를 집어치웠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남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의 사위보다는 한 팀의 과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팀을 하나 새로 꾸려주시겠다고 꿈을 펼쳐보라고 했지만 아버지 회사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던 남편은 다른 팀의 과장으로 들어가 실무를 익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선에 올랐을 때 팀을 가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족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마음을 높이 사주셨죠. 남편은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하며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배워가며 모든 일에 빠짐없이 참여를 하며 실무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회사 일을 하는 와중에 저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는 시기인 것 같았어요. 임신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온 것이 질투라도 난 것인지 제가 유산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었지요. 그런데 정말 저보다 더 저의 유산을 힘들어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예, 아우 이게 정말 무슨 일이니? 유산이라니. 내가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밤에 잠도 못 잤다. 우리 며느리 어떡하면 좋아? 몸에는 이상이 없대? 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응? 떠날 아이가 떠난 거라 생각하자. 분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찾아올 게다. 어머님,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만 우셔요. 내가 눈물이 안 나게 생겼니? 아유,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줄줄 나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이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거라면서 아픔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질책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새 생명 하나 지켜내지 못한 며느리가 뭐가 예쁘겠냐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너무 박하게만 봤나 봐요.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시고 유산을 한 것도 출산을 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챙겨주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잃은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일을 보시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재들이 쌓여 있는 창고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관리자와 노동자들이 자재를 잘 쌓아놨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대충 쌓아두었던 것이 결국에 무너지게 되면서 아버지를 깔아뭉갰고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의식을 잃게 되신 것이었어요.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정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수술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 8시간이 넘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손을 덜덜 떨며 아무것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라도 열심히 다녀볼 걸 기도를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두서없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 우리 아버지 좀 의식을 되찾게 해달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도 현장을 수습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여전히 수술 중이라는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8시간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다치면서 스스로의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기 때문에 깨어나신다고 한들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의식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만
아직 머리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서 한동안은 약으로 치료를 하며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은 아버지의 의식을 일부러 재워놓는다는 뜻이었어요. 나이가 꽤 있으신 상태였고 아버지께서 당장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서 침대 밖으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했어요.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다면서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이성적인 남편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회사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당장 아버지의 결제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장기 프로젝트들이 멈춰버릴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친정엄마를 설득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대리인으로서 남편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로 했어요. 이거야말로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회사 사람들이 낙하산이다. 어차피 딸이 물려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를 배척해내고 제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기도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저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인식이었나 봐요. 제가 여자라서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고 제가 사람을 잘 다룰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죠. 남편은 경영인으로서의 자리를 정말 6개월 만에 완벽하게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편 주변에 몰려서 남편이 하는 일에 경청을 하고 남편이 하자는 일에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남편의 능력이 대단한 부분도 한몫했겠지만요. 그렇게 회사는 비어있는 사장의 자리를 남편이 채우면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안정을 찾은 회사는 다른 거래처들과 협업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운영을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남편이 하는 일에 순순히 따라주었죠. 하지만 이상한 곳에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남편이 빠른 성과를 이루는 게 기분이 좋으셨던 건지 뭔지 저에게 엄청나게 생색을 내셨거든요. 아이,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회사가 망했어도 징징 망했겠다.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 경영권이라도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차피 사돈 어른이 깨어난다 한들 후유증이 있어서 제대로 실무도 못 보시는 거 아니겠냐고. 병원에서도 뭐 가망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구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강인한 분이셔요. 꼭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뭐 하시니? 회사 일은 못 하실 텐데. 아유,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이야기 좀 잘해봐라. 응? 우리 아들이 열심히 성과 냈는데 사돈 어른 일어났다고 자리 빼앗기면 되겠어? 네 남편이 잘 되어야 너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회사 안 굴러갔다. 몇 년 사이에 바뀌는 게 회사 일인데 우리 아들이 대표자로서 실무를 봐야지. 아직 아버지 투병 중이세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욕심나서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하니? 아이, 물론 나도 사돈이 빨리 깨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대로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이제는 빠르게 변화를 맞아갈 수 있는 젊은 세대로 교체되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물려받으면 딱이야.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다 친정엄마께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엄마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묵묵히 침상에 누워 계셨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회사에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상도 받게 되었고 영업이익으로 직원들이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주식의 값이 오를 때마다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면서 주식을 소량씩 나눠주기도 하고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확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했던 그 집착들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죠. 그렇게 남편이 회사를 오롯이 운영하게 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한 일에 최대의 영업 실적을 나에게 되었을 때 시댁에서 축하를 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부부는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름 휴가철에 제주도에 가거나 아니면 여동생네가 휴가를 내고 육지로 오지 않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휴가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라서 인사를 했죠. 그런데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서로 필요한 것들을 택배로 교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마치 저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자고 한 것은 별일 아니다. 우리 딸이 렌터카 사업을 접고 육지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서 기념하자고 이렇게 모인 거야. 너네 사업은 완벽하게 정리하고 온 거지? 아이, 그럼 사업은 다른 회사에 넘기고 왔어. 제주도 요즘 관광객들이 팍 죽어서 렌터카 사업해서 돈도 못 벌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몰려야 뭘 하든 말든 하지. 그럼 앞으로 뭐 하시려고요? 육지로 취직이라도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오빠가 회사를 돈만 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남편이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그래도 가족이라고 챙겨주는 건 오빠밖에 없다니까. 나랑 상의도 없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구를 새로 뽑을 땐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언니, 오빠가 일하는 거에 그렇게 일일이 참견을 해요? 언니는 그냥 내조만 하면 되지. 오빠가 하는 일에 꼬투리 잡아서 잘 될 게 하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회사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게 많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낙하산으로 가족들이 자꾸 회사 일에 참견을 하는 건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언니도 오빠네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었어요? 언니야말로 제대로 된 낙하산이었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건가? 우리 남편 장사수완 좋아요. 오빠도 그런 거 다 하니까 취직을 시켜줬겠죠. 우리 오빠가 뭐 가족이라고 무조건 오케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빠네 회사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회사인데. 얘는 그저 그런 회사를 지금까지 올려둔 게 누구인데 그래. 우리 아들 회사나 다름없지. 경영권도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잖니.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 만든 회사를 이 회사라고 칭하니까 제가 좀 어색해서요.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구 회사인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 회사 실무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 아들한테 사장님 하더구만. 내가 우리 아들 일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앞으로 우리 아들 회사 더욱더 번창할 거야. 회사에도 다녀오셨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게 문제야 그게. 응?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마누라가 집에서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회사에 방문하는 것도 몰랐으면서 어떻게 회사를 만든 사람이 사돈이라고? 우리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회사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니? 솔직히 사돈은 우리 집안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쓰러져서 남에게 넘어갈 뻔한 회사를 우리 아들이 딱 잡고 열심히 성과 내고 있으니까. 사돈이 운영하실 때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잖니. 맞아. 우리 남편이 취직할 회사라서 엄마랑 같이 구경하러 갔는데 전부 다 우리를 사장님 가족이라면서 직원들이 환대해주더라. 우리 오빠가 사장이라니 아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직원들이 전부 사장님하고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더 뿌듯하지 뭐야. 직원들이 올려온 서류에 결제 도장 딱 찍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참 장해. 이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죠. 그러면 심해부가 다음 주부터 출근하신다고요?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이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 투입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요직으로다가 하나 줬어. 팀원들이 알아서 일을 할 거니까 팀 하나 꾸려주기로 했어. 어? 아니 이제 막 회사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팀을 하나 맡긴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가족이잖아. 어떻게 실무를 보라고 말을 해. 노동자도 아니고.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경영적으로 투입이 되어야지. 팀원들이 잡일하고 이 서방은 그냥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
나중에 일에 익숙해지면 그때 프로젝트라도 하나 해보던가. 어차피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남편의 태도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본인이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였나요? 윗선에서 공을 가로챈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만둔 것이었는데 그 짓을 똑같이 심해부에게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여보가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야? 윗선에서 공을 가로챈 게 억울해서 그만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가족이랍시고 눈을 감아줄 수가 있어? 예, 너는 우리 아들이랑 사위가 서로 잘 되겠다고 하는 일에 왜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러니? 경영권도 넘어온 마당에 직원들이 인정하는 사장님인 걸 몰라서 그래? 솔직히 사돈이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대박이 난 건 너도 인정하는 바 아니냐? 나중에 사돈이 눈 떴다고 생각해봐라. 오른 주식값에 입이 애벌레해질 거다. 아직 병상에 누워서 눈도 못 뜨시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우리 아들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내조를 하고 지지해 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이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거 하나다. 우리 아들이 경영하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서서 힘을 보태주는 일 말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원들과 힘을 합쳐 세운 회사인데 독재적으로 경영을 하면 탈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탈이 났니? 누가 들으면 우리 아들이 아주 그냥 사람들의 의견 다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아들을 따르기라도 하겠어? 어머님, 저는 이 회사에 애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일이기도 했어요. 일부러 경영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요.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니? 한번 유산을 한 이후에 애도 생기지 않고 네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하는 일이 뭐니? 마음에 영 안 들어서 원? 그러면서 가족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을 쭉 훑었는데 하나같이 네가 그럼 그렇지 뭐 가만히나 있어라 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가족들이 이렇게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박인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하셨어요?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신지 처음 뵙겠습니다. 앉아라. 내가 오늘 기인이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일단 이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줄 수 있겠니? 저에게 들이미는 종이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협의 이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이혼을 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서요. 내가 한 달 사이에 아범이랑 이야기는 끝내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하는 일에 그렇게 일일이 딴지를 걸고 싶니? 너 말이다. 회사 임원들 찾아가서 가족 경영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마누라가 되어서 우리 아들이 사위 좀 취직시키겠다는데 그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니? 내가 너 하는 행동이 아주 기가 막혀서 꼴도 보기 싫더라. 그래도 어떡하니? 이혼시키려면 얼굴을 봐야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아범이랑 이야기를 끝냈다는 말이 지금 남편이랑 저랑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뜻인가요? 아이고, 한 번에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고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 끝냈으니까 도장 찍으라 이 말이야. 회사는 우리가 알아서 잘 경영해보마. 아니 어차피 우리 아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싶겠지만 말이다. 그럼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시길래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하시는지? 뭐 변호사라도 되세요? 아, 어머나. 아이고, 인사를 안 시켜줬구나. 내가 아주 유명한 중매쟁이한테서 소개받은 새 며느리다. 우리 아들이 하는 일에 기가 막히게 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너와는 달리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영양사로 일을 했어서 우리 아들이 일하면서 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새 며느리다 이거야. 집안일도 어쩜 그리 꼼꼼하게 잘하는지. 새 며느리라고요? 지금 저와 혼인 중인 이 와중에 새 며느리를 알아보셨다고요? 남자가 말이다. 여자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겠니? 우리 아들 밥해 먹는 것도 할 줄 모를 텐데 당연히 너랑 이혼하자마자 새 살림을 차려야지. 정말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몰래 그이랑 이혼 이야기를 다 한 것도 모자라 그 짧은 사이에 새 며느리까지 구하셨다고요?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이혼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경영할 수 있도록 물러서라.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새 며느리는 말이다. 너보다 5살이나 어려. 아직 팔팔하다고. 애도 셋 이상 낳기로 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배꼽을 잡고 싶을 만큼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생각은 차분해지더라고요. 네, 도장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남은 미련까지 없애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도장이 지금 없는데 사인으로 해도 되나요? 뭐든 상관없지. 이렇게 바로 찍어준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아무튼 우리야 고맙지. 회사 경영 잘하면서 우리 아들 새 장가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서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아니요, 앞으로는 마주할 일 없게 싹 다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친정엄마께 이야기를 하니 친정엄마께서는 충격에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즉시 저를 기만했던 시댁에 천벌을 내리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장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를 확인하고는 시큰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왜 찾아와서?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저없이 도장 찍겠다고 했다던데. 우리 이제 남남되는 거 아닌가? 아니 당신에게 고마운 것도 많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당신이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넉넉하게 줄게. 짐은 언제 뺄래? 공동명의로 된 집인데 언제 빼긴 언제 빼. 너 빼는 날 같이 빼는 거지. 아, 그보다 내가 누구랑 왔는지 좀 볼래? 그리고 사장실 문을 활짝 열었더니 우리 남편의 표정이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이 얼굴을 보기 위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싶은 걸 참았는지. 사장실에 등장을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탄 우리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2년을 병상에 누워만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셨어요. 바로 한 달 전에요. 당장은 침상에서 일어나시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몸에 힘들 주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병상에 있는 동안 몸에 붙은 근육들이 소실되어 그 연세에 참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걷는 것은 어려워도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올라타실 수 있는 정도는 되셨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면 회사 일에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으니 회사 임원들을 만나서 다시 경영권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게 되었죠. 아직 남편이 모르고 있으니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해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심해부가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게 직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심해부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결국 남편의 귀에 들어가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일어나신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상에 있으시며 남편은 초반에는 병원을 자주 들락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기에 속일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 언제 일어나신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나에게는 비밀로 할 수가 있어? 자네가 내가 누워있는 병상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들이밀었으면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한 번을 찾아오지 않으니 그 모를 수밖에. 내 정신을 되찾은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구먼.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줬다고 고마울 따름일세. 이제 그 자리 비키게나. 여기 사장이 떡하니 있는데 자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 회사 소유권이 주식에 기반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내 찾아보니까 그동안 주식을 엄청 열심히 모긴 한 것 같더만 내가 가진 주식의 발끝만치도 미치지 못하지. 내 오롯이 경영권을 가족과 나눌 셈으로 주식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든. 아이 그럼 풀리지 않은 주식 모두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내 자산관리사에게 들었네. 자네가 주식을 뒤로 그렇게 모으고 있었다고 말일세. 그리고 우리 딸이랑 이혼한다고 새 마누라까지 찾았다면서. 내가 왜 아직 장인인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내가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내 회사임은 변함이 없네. 자네는 해고야. 해고요? 누구 마음대로 해고입니까? 제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당해도 싸다고요. 어디 한번 갑질 회사로 소문나고 싶습니까? 내가 터무니없이 자네를 해고하겠나? 자네가 모은 그 주식 아주 불법 자금이 대단하던데. 우리 회사 영업이익 일부를 빼돌려 자네 가족들과 나누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네. 이중장부를 만들 거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만들었어야지. 자네가 믿었던 그 회계팀 직원이 말이야. 내가 아주 오랜 버체의 아들이야. 일부러 자네를 돕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거기다가 자네 매부를 회사에 취직까지 시켰다면서. 취업 정탁에다가 회사 사원들에게 나눠준 주식을 싼 값에 팔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래도 내가 갑질을 하는 건가? 노동청에 한번 신고를 해보던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인이 뒤에서 몰래 저지른 일을 아버지께서 모두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남편의 뼈를 팍팍 때리셨죠.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제가 정말로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을 해서 가족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 다시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장인어른 밑에서 차근차근. 자네에게는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네. 내가 이미 자네를 내치기로 결정하고 우리 딸에게 준 상처를 평생 기억하며 살 텐데 어째 자네를 내가 다시 받아주고 용서하겠나? 그럴 마음 없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이룬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계시지 않는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챙겨간 것도 많지 않은가? 불법 청탁으로 입사를 하게 된 자네 매무도 해고일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게 우리 딸이랑 이혼도 하고 더 이상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구먼. 세 부인을 들인다지.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보라 이 말이야. 감히 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자네의 오만일세. 남편은 그 뒤로 뭐가 억울했는지 저와의 이혼을 진행하며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고. 본인의 능력이 인정되어 경영을 시작했다며 경영권에 대한 법적 분쟁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법적 대리권이 없었고 법원에서도 남편의 불법 인사와 사원들을 협박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모은 점,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던 점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기각을 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본인이 이뤄낸 모든 것에 먹칠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휴,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치대한 공을 세웠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걸 왜 저한테 따져 물으세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주식 보유 수량만 따져도 저희 아버지께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인데 욕심을 왜 그렇게 내셨을까요? 아줌마. 아줌마?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우리 아들만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 그 오리알을 품어줄 여자 찾으셨다 안 하셨어요? 앞으로 오순도순 없는 살림의 손주들 여럿 키우시며 잘 살아보세요. 시모는 법원까지 쫓아와 땅에 주저앉아 울면서 이럴 수 없다고 외쳤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남편의 능력 인정하는 바이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을 냈어야지 끝까지 욕심을 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참 대단한 기업가였죠. 능력도 뛰어나고 열정도 넘쳤지만 더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새로운 것에 취해버려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했겠지만 변수는 늘 존재하는 것이었고요. 욕심은 우리를 더 높이 오르게 만들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던 거죠. 욕심을 억제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큰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과한 욕심을 버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경험이 되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